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전력설비역입니다. 5호선이네요, 전력설비역이. 네,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딱 재미있는 휴가 계획 세워야 되는데. 휴가 계획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덥네요, 날씨. 오늘 너무 더워서 벌써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전력설비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시장은 지루하네요.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 흐름들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답답한 거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상승을 못했다라는 부분들. 네. 꼭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 그 저녁 새벽이죠. 새벽에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한 2% 정도 강세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2%까지는 아니지만 어저께 특히 특정하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좀 약세를 띄웠고 그러면은 오늘은 좀 한 1% 정도라도 돌려놔야 올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도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침에 좀 기세 좋게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거의 보합 정도. 뒷심부족.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오늘 이제 반등을 줬었던 섹터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반등 줬었던 섹터가 그동안 좀 조정 나왔던 종목군도 중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라오니까 좀 차익 매물이라기보다 차익 매물도 있었고 좀 그동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정리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잘 갔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만난 역은 전력 설비인데요. 인프라, 전력 그다음에 변전기, 발전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대한전선이 12년 만에 깜짝 실적,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대한전선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제일 큰 요소는 원가 그 절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선이니까 케이블에 구리가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구리 가격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또 좀 내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조금 상반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어찌됐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트에 보면 나오네, 그죠? 구리 가격일 거예요, 그죠? 급등했다가 또 대한전선이라면 대한전선 구리 가격인 줄 알았는데. 구리 가격은 제가 이따 자료 하나 만들게 했었는데 일단 작년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톤당 9,984달러였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가 8,900달러 정도. 그러면 한 1,000달러 정도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원가가 상당히 줄었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었고 또 고부가치 프로젝트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신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관련된 미국 법인 공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은 제가 자료화면에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작년 말 연초에는 구리 가격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작년 그 월드컵 11월, 12월 달에 이제 월드컵을 하면서 중국도 이제 그 리오프닝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좀 생산 설비가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이 한번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중국이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구리 가격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1월 한 중순까지는 반등을 줬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올해 기준으로 친다면 거의 연중 최저치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왜 이렇게 지난번에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또 거래가 끊겼다더니 액면병합을 전문가이군요. 그래서 변경 상장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대한전선도 참 역사를 얘기하면 길죠. 깁니다. 여기도 옛날에 그 설원양 회장이라고 좋은 회사가 이제 이세 경영 가고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그랬죠. 이제 주인이 바뀌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전선업체들이 수요도 늘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구리 가격 말씀하셨는데. 전선업체가 대한전선 말고도 이제 LS도 굉장히 주목합니다. LS, LS전선, LS 니코동재련 그쪽도 관심이 많잖아요. LS그룹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또 전력설비 MOU 체결한 것도 있네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전력 인프라 개발 관련해서
MOU 체결한 네. 부분들도 있고 계속 해외 진출을 좀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효성중공업 같은 예. 기업들도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러우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가 전기 에너지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력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발전소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발전소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환경 평가도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은 석탄, 석유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를 짓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인데, 원전은 뭐 부지 협상이라든지 또 이것의 안정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건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신재생 에너지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발전소를 늘리기에는 좀 짧은 시간에 한계가 있는 편인데,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전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면 기존에 있는 전력 인프라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노후화된 전력 그 선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거를 교체해 주는데, 이것만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력 그 손실을 한 30% 이상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오래된 이런 노후화된 네. 전력 송배전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교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러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력 관련된 어떤 수요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인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저 멀리 요즘에는 풍력마더라도 해상 풍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이 전기를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해적 케이블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 관련된 수주가 뭐 몇 년치가 쌓여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막 한가운데다 태양광 설비를 지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전기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이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런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 이게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면 이쪽 관련돼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LS는 주가가 잘 갔는데 오늘은 주가가 6%나 급락을 해서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약간 또 리포트가 투자 의견을 조금 낮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좀 급락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가운데서 여기도 사실 기업들이 좀 많아요. 네. 네.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고, 네. 또 이게 일시적으로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그동안 계속 대장주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좀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조선업황이 부활을 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기업이라면 좀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에 약간 고점 변동성은 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고점을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네. 일진전기. HD는 여기 이제 발전사가 몇 개 있는데 중공업도 그렇고 HD는 왜 붙인 거야? HD 일렉트릭 그러든지 현대 일렉트릭 그러든지. 예? 최근에 H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중복되게 해가지고 이게 물론 돈 들여가지고 뭐 CI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죠? 그쵸. 헷갈려 그죠? 네. 그러다가 사실 우리 현대중공업 그러면 되는데 그쵸. HD 현대중공업 뭐 다 붙여야 되거든요. 예. 피곤해서 하는 얘기. 피곤해. 좀 정리 좀 잘해주세요. 네. 기업 이름도 좀 딱 얘기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알게 그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기업 내용만 제목만 보면 요즘에 그런 기업 너무 많습니다. 기업 모를 거 많아요. 네. 자, 옆길로 좀 샜는데 전력 설비 쪽 우리가 대한전선 얘기로 해서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두 기업 주목해보고 어쨌든 전력 설비 인프라 이쪽은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 되는 섹터예요. 네, 그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또 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